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좋았는데요.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요즘엔 지수가 오를 때마다 여지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왠지 떠나는 투자자들이 다시 안 올 것만 같은 기분 때문에 우울하긴 하지만 내 자신조차도 국장에 투자된 자금이 해외 계좌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돼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계좌에 있는 투자금조차도 코스피 코스닥 종목보다는 ETF, ETN 등으로 투자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건데, 즉 국장에서 개인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이나 많이 싸져 있는 엔화 선물, 그리고 천연가스, 구리와 같은 에쿼티에도 분산 투자를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도, 베트남 같은 해외 주식도 늘어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장 비중만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트렌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연기금의 비중 변화인데, 2020년 이후로 한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연기금 넛까지 빠져나가면 어떻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했던 수익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을 한 겁니다.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비중 축소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비단 자국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뺄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적이고 또 전략적인 이유로 국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2025년 한국 증시의 슬픈 현실이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집어삼킨 원흉이 된 종목들, 바로 개미지옥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개미지옥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미지옥 시즌2에,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개미지옥 종목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암울한 지옥을 선사했지만, 오늘 소개할 종목들은 그 지옥 너머에 한 차원 더 깊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미지옥 중에서 단연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의 종목들은 한 줄기의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의 종목들이고, 지난 방송의 종목들이 가령 반지하였다면 오늘의 종목들은 창문조차 없는 지하실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 방송에서 선보였던 아모레퍼시픽이나 FNF, NC소프트 등등의 종목들은 비록 지금은 암울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래도 작디 작은 희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FNF,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LG생건 등은 만약에 중국 경기가 기적처럼 살아나고 얼어붙은 한중 관계에 따스한 온기만 불어준다면 치솟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대상이라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으며 지겨움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기다림의 대상, 즉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NC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비록 회사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업계를 넘어 전 국민들이 등을 돌린 회사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신작 중에 하나만이라도 히트를 쳐준다면, 글로벌에서 어느 지역에서라도 NC소프트의 신작이 바람만 불어준다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NC소프트에서 꾸준히 신작은 나오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희망이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 너 그것만 가르쳐줘, 이 씨새끼야! 야, 야, 그것만 좀 가르쳐 달라니까, 이 씨발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들아! 그때 그들이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 아니었을까? 설명이 길어졌는데, 오늘 소개할 종목들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껍데기만 남아서 주가를 부양할 동력 자체가 부재한 종목들입니다. 중국이든 해외 시장이든 기회가 찾아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나아갈 동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종목들을 속도감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희망적인 요소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6개월 전 방송에서 NHN에 대한 한 줄 소개는 뭐하는 회사인지를 모르겠다, 게임주라고는 하는데 게임이 한 게임 포커다 보니까 메타버스나 기타 게임주의 랠리와는 연동이 전혀 되질 않고요. 성장 재료는 없는 반면에 물적 분할, 유상 증자 등의 종이 장사는 또 열심히 해온 회사입니다. 2022년 5월 기사를 보겠습니다. 물타기 하다 어느덧 8억, 9년간 마이너스 57% 손실,
NHN 개미의 눈물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2022년 5월에 나온 기사였는데 그때 많이 폭락을 해서 주가가 3만 원대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거기서 반토막이 난 1만 8천 원대고요. 사실상 NHN이라는 종목에 있어서 하단은 뻥 뚫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 NHN은 무려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가 떠난 자리에 껍데기만 남았고 유일한 자산인 이름값을 이용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것이 바로 2022년이었고 이 기사는 그때의 그 처참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불꽃이라 함은 바로 유상증자 물적 분할 무배당 3종 세트였다라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말려 죽인 3종 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들이 관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기사는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가장 끔찍한 내용이 NHN 주주들이 인고했던 기간이 9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9년을 인고했던 그때가 바로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과연 NHN보다 더 지옥은 존재할 수 있을까? 상장 폐지 종목을 빼고는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NHN은 우리가 그 이름이라도 들어봤잖아요. 한 게임도 들어봤고 페이코도 우리가 아는 서비스입니다. 한 게임을 게임주로 취급을 안 해줘서 그렇지 페이코를 토스나 다른 핀테크랑 비교를 안 해줘서 그렇지 들어본 적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소개할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HN보다 최악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희망 고문에서 희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고문 그 자체인 아주 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흔히들 개잡주라고 부르잖아요. 굳이 이런 개잡주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에서 절절한 애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댓글에는 3년째 물을 타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런 종목에 과연 물을 타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회의감마저 들고 제가 개미지옥 방송에서 늘 하고 있는 몇 년 전 주가 혹은 6개월 전 주가랑 비교를 하는 행위조차 사치인 악마 중의 악마인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등 종이장사는 기본이고요. 회사 이름이 아주 스틸인데 철강업의 업황이랑도 전혀 동조가 되지 않고 다만 끝없는 우하향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아주 스틸보다 더 악마의 종목도 있을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목이 한국 증시에는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개잡주 중에서도 유별난 개잡주다 보니까 소개하는 시간도 사실 아까운 종목인데 역시나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의 절절한 사연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슬픔이 몰려오긴 하지만 워낙 개잡주이기 때문에 짧게 짤막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전 세력마저도 손절한 종목 바로 KPM 테크라는 회사고요. PCB, 전자통신 반도체, 자동차 부품용 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PCB는 인쇄회로 기판인데 이런 부연 설명조차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돈을 단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아예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를 스쳐만 지나가도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 하필 온 가족이 다 들어가야만 했는지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분한 마음마저 드는데 개인적인 추측은 리딩방 전문가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이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입니다. 종목 추천을 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혹은 리딩방 전문가들이 톡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한다거나 직접 리딩을 하는 행위는 이제는 불법입니다. 개정된 지가 6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혹여 유튜브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특정 종목을 추천을 한다면 댓글창을 닫아야 됩니다. 댓글창을 열어놓으면 불법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하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 리딩방 전문가를 좌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은 단방향 채널 운영만 가능하며 즉 소통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신고 없이는 KPM 테크 같은 악마는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장 폐지가 안 된 것이 오히려 기적이 아닐까 싶은 시총 500억 원에 주가 275원짜리 동전주 KPM 테크는 한국 증시에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KPM 테크보다 더 악마적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서 F킬라에서도 대주주의 악랄함을 낱낱이 고발을 했었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셀리버리입니다. 이 셀리버리의 특이점은 화살이 대주주인 조대웅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장 주관사인 DB투자의 수장이었던 고원종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장을 주관했던 회사들이 상장 폐지 3관왕을 달성했기 때문이고 그 회사들의 이름을 보면은 신라젠, 셀리버리 그리고 시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훈훈하게 짓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강원랜드의 예상하지 못한 비상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온라인 카지노인 W게임주도 역시 개미지옥에서 열애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떨어지는 신기한 종목이었었는데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라는 교집합이 있는 종목이고 6개월 전에 45,000원대에서 현재 주가 50,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억지스럽긴 하지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